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0일 새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동수라 부르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짐을 쌌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냐고요.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냥 이렇게 살자.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체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현실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저희는 33년을 살았습니다. 나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바람을 핀 적도 없었고,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이사 몇 번 하고, 그렇게 33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33년 동안 우리가 점점 남처럼 됐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달랐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넘쳤고, 주말이면 어디를 갈지 같이 고민했고, 별것 아닌 일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대화가 아이 중심이 됐고, 직장이 바빠지면서 저녁이 짧아졌고,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당연해지는 건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흐려지는 겁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 밥을 먹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직장 이야기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각자 핸드폰을 봤습니다. 같은 거실에서 각자 다른 채널을 봤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각자 잠들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불편해야 뭔가를 바꾸려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랑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었냐, 어디 가냐, 뭐 사올 거 있냐. 그게 우리의 하루치 대화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어디 나가볼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딜요? 그냥 드라이브라도. 아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더 시도를 했습니다. 같이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귀찮아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보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가면 돈이 드는데 그냥 해 먹으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매번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아내한테 말을 안 걸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도 지쳐 있었을 겁니다. 33년 동안 아내는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시어머니 챙기고 제가 직장에서 지쳐서 들어오면 아내도 지쳐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나가자는 말을 거절했던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지쳐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형 집에 있는 한 달 동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는 말이 체념이 아니라 지침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맞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뭐가요? 그냥 이야기도 좀 하고 같이 뭔가도 하고 요즘 우리 너무 따로 사는 것 같아서 아내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담담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싸면서 뭘 가져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인데 제 것이 뭔지 헷갈렸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통장. 그게 다였습니다. 아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요. 아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 집에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집에 있을 때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였습니다. 형 집에서는 혼자인데 그게 더 솔직했습니다. 형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형이 말했습니다. 야, 너 아내한테 뭘 해줬어? 달라지자고만 했지. 저는 잠깐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지자고 말만 했습니다. 같이 나가자고는 했는데 아내가 힘들어 보이는 날 먼저 뭔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내가 먼저 바뀐 건 없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해봐. 이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 달이 지나서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와요.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달랐습니다. 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남아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들어가던 날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반찬수가 늘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들어오는 날이어서 차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차렸는데 내가 못 봤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날은 보였습니다. 집이 깨끗했고 아내가 피곤해 보였고 그래도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다는 것. 그냥 이렇게 살자는 말이 전부 포기한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있냐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드라이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생겼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에 뭐 먹을까요? 별것 아닌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없던 말들입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그날 밥을 먹고 나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밥 맛있어요. 아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보니까 아내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말 한마디를,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먼저 건네는 뭔가를. 33년 동안 둘 다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을 거세요.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지금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움직이세요.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이 맛있다고 한마디 하거나, 주말에 어디 가자고 한마디 하거나,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거나, 그 한마디가 쌓입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동수 씨, 오늘 저녁 드라이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